이름. 그냥 우리가 불리는 명칭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만약에 그 이름 안에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사람의 철학까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주변 씨 가문의 이름을 통해서요. 사실 공식적인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알 수 있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마음속에 뭘 품고 살았는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실마리가 이름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우리가 아는 이름 말고 자랑, 호라는 게 또 있었어요. 자는 뭐냐면 부모님이나 스승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고 지어주시는 이름? 그러니까 일종의 주어진 정체성이죠. 반면에 호는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 하고 스스로 정하는 선택한 정체성이에요. 이 두 가지 이름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원주변 씨 가문의 무려 600년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먼저 왕조가 무너지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의 가문을 일으킨 분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그 뜻을 이어갔는지, 그리고 정말 극적인데 일제강점기 한 애국지사의 이름에 숨겨진 비밀까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의 무대로 들어가 볼까요? 때는 고려가 저물고 조선이 막 태동하려던 그야말로 모든 게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원주변 씨 가문의 시작을 연 인물, 바로 일대 변안열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자는 충가, 충성스럽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죠. 그런데 호는 대은이에요. 위대한 은둔자라는 뜻인데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한쪽으로는 올바르게 살고 싶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복잡한 심경이 이름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 이대 변숙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을 보면 시대에 대한 저항 정신이 느껴져요. 호가 모료당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려를 그리워하는 집이란 뜻이에요. 무너진 왕조에 대한 충심을 대놓고 드러낸 거죠. 그리고 자는 자엄, 스스로에게 아주 엄격했다는 건데 바로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를 다스렸을지 짐작이 가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본 1대 변안열과 2대 변숙, 이 두 분이 사실 작은아버지와 조카 사이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두 분이 시대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다는 거죠. 작은아버지는 혼란을 피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했다면 조카는 끝까지 무너진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조카, 변숙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 정신을 이어나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좀 더 흘려보내서 후손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선조들이 남긴 고결함과 신념이라는 유산이 다음 세대에서는 어떻게 이어지고 또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6대 변이, 그리고 7대 변량보의 이름으로 가볼게요. 이 시대도 사회가 꽤 혼란스러웠나 봐요. 다들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 이름에 보여요. 6대 변이의 자는 태어인데 이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싶다는 뜻이고요. 7대 변량보의 자는 국노로, 나라의 어른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 분은 자연에서 다른 한 분은 나라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 거죠. 자,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정말 큰 전쟁을 겪고 난 후입니다. 시대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가문의 관심사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게 중요해진 거죠. 보세요. 9대 변이진의 자는 형보, 친구를 친형제처럼 소중히 대하겠다는 의미고요. 10대 변원의 자는 여휘인데 너의 빛으로 주변을 밝혀라, 이런 뜻이에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 사이의 믿음과 긍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후 11대에서 13대로 이어지는 시기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았던 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어요. 11대 변상담은 희은이라는 자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고, 12대 변무는 경원으로 공손한 마음을, 13대 변안국은 익제로 사회의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겠다는 포부를 이름에 새겼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가문의 600년 역사를 쭉 따라오다 보면 정말 숨막히는 반전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한 조상의 이름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과 관련된 엄청난 비밀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9대 변형식입니다. 이분의 자는 난회,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난초 모임 혹은 특별한 모임 정도가 되는데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봐온 선조들의 깊은 뜻이 담긴 이름들과 비교하면 뭔가 좀 이상하리만치 단순하고 평범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왜 하필 이분의 이름만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가 보죠.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그가 살았던 시대에 있습니다. 변형식, 이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1881년 조선 말기에 태어나서 29살 되던 해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일제강점기 속에서 살다가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해방을 불과 7개월 앞두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의 인생 거의 전부가 암흑기였던 겁니다. 바로 그 시대에 난회라는 이름의 비밀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단순한 문학단체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펼치던 비밀 결사 조직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그의 평범해 보였던 이름 난회는 사실 목숨을 건 독립운동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새겨넣은 일종의 암호이자 맹세였던 겁니다. 그렇게 치열했던 식민지 시대를 지나 시간은 흘러 현대로 접어듭니다. 과연 그 굳건했던 가문의 정신과 가치들은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뿌리내렸을까요? 20대 변희풍은 해방 직후와 6.25 전쟁이라는 그야말로 대혼란기 속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가문의 전통과 질서를 지켜내는 데 평생을 바치셨고요. 22대 변웅주는 직접 전쟁에 뛰어들어 나라를 지켰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어떤 분은 전통을 지키고 또 어떤 분은 새로운 길을 열면서 가문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온 거죠. 자, 이렇게 60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이 가문의 이름 속에 어떤 유산이 담겨 있는지 선명하게 보이죠?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는 고결함,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포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었던 애국심까지. 이 모든 것이 이름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려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이름 속에 새겨지고 또 이어져 온 삶의 다짐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기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세대의 지혜와 다짐이 바로 그들의 이름 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이름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